자, 모의고사 22, 26번 정리합니다. 자, 가작품은 지금 기행 가상인, 자, 우리 동유가라는 작품이 보이는데요. 자, 이 작품은 지금 우리 수능 특강 고전시가 8강이죠. 8강 부분에 보면 따로 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작품이 지금 누구? 자, 이태준의 지금 해촌 일지라는 지금 현대 수필입니다. 자, 고전시가와 그 다음에 현대 수필이 같이 연계가 됐고요. 자, 먼저 힌트 한번 보고 가볼까요? 자, 26번에 있네요. 자, 새로운 것에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또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게 된답니다. 자, 이 가나의 기행 주체는, 자, 여행을 하는 그 주체는 여정이 뭐야? 여행 경로. 자,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가작품도 그렇고 나작품에도 여기 날짜가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가에서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그리고 또 나에서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양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약간 다르죠? 가작품은 사실 정보를 관찰자 입장에 관찰한 단, 자, 이런 서술 방법을, 자, 나에서는 자신이 거기서 어떤 그 여행 장소에서 받은 느낌, 인상. 자, 이것을 중심으로 묘사를 하는 이 내용에서 기록입니다. 자, 먼저 가작품 가볼까요? 자, 이 동요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동쪽이야, 동쪽. 대관령 동쪽이니까 어디? 강원도 지방이 되겠죠? 이 강원도 지역을, 자, 유람한, 여행한 여행. 자, 구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금강산 여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활용당 깊은 못이 그랬는데, 이 작가가 지금 홍동유가, 아니, 저기는, 누가? 작가인 홍정유가 자 1862년 그러니까 철종 13년이니까 자 19세기 후반이네요 지금. 자, 거의 조선 말기가 되겠죠 철종 임금 때니까. 자 이때 지금 이 강원도 이 금강산 강원도 지역 여기를 이제 여행한 자, 이런 기행 가상입니다 지금. 자 가볼까요? 자 활용당 깊은 연못이 자 화룡이니까 자 용이 이렇게 승천했다는 연못이 있는데 자, 이곳에 연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어서, 자, 이제 구체적인 이 네모를 친 것들은 구체적인 여행 코스니까, 이걸 우리가 여정이라고 하고요. 자, 뿜이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연못물. 자, 여기서 자, 물이 이렇게 막 솟구치고 이런 게 보이나 봐. 사자봉 높은 돌이, 자, 용연못입니다. 자, 용연못을 굽어부대. 자,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답니다. 지금 봉우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봉우리 높은 곳에 돌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세야, 지금. 자, 그리고 이때 용 연못, 그러니까 사자봉이 더 우뚝하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연못이 있겠죠? 자, 이렇게 대륙 그리면, 자, 이렇게 저기 있고, 그 아래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연못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스님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들으니, 자, 지금 황당한 말을, 이야기를 지금 이 사자봉과 이 용소에 얽힌 그 이야기, 이 전설을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대. 자, 저 바위의 사자가, 자, 이 바위에 그 사자가 있는데, 그 활용도로 하는 말이, 자, 이 사자고 활용이 다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처럼 표현했어요. 이내 몸이 육중에서, 자, 이제 사자가 지금 용한테 하는 말이야. 야, 내가 몸이 지금 너무 어떻게, 자, 무겁고, 자, 그래서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연못이 소전도 없어질 거야. 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자의 봉우리가 이렇게 너무 무거워. 등치가 커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무너지면 너희 그 연못 있잖아. 여기가 다 물에 잠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너가 재주가 많다고 하니까 내 발을 조금 보여다오. 자, 지금 이 무거운 발 있죠? 이거 한쪽을 베어 달래요. 지탱해 달라는 얘기야. 활용이 이것을 옳다고 여겨서 왜? 지금 용은 뭐가 필요해? 연못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승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자봉에 의해서 이렇게 다 덮여버리면 매몰이 돼버리면 본인도 지금 손해를 보니까 자 그래서 그 후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저 돌을 빼다가는 이 바위에 개었다 하네. 자 바로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바위 하나가 지금 이렇게 돌 하나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지금. 이 돌에 얽힌 전설입니다. 자 그랬더니
들으니 그럴듯해서, 자, 사자궁에서, 자, 지금 화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자, 사자궁에서 건너산을 이렇게 바라다 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건너산에 있는 산 중턱에 돌 하나가 빠진 틈이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있는 산 중턱, 이 사자궁 쪽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어디서 온 거야? 이 전설에 의하면 저 건너에 있는 산에 있는 거기는 돌 하나를 빼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괴어놨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략으로 갈까요? 자, 한참을 구경을 하고 도로 내려와 이 금강문의 남여를 타고, 자, 금강문 또 다시 다음 여정이 나와 있네요. 여행 코스. 자, 남여를 타고 우리는 이 남여라는 게요, 뚜껑이 없는 가마예요. 자, 이 산에 지금 이렇게 이곳을 여행을 하는데도 가마를 타고 본다는 거 가서, 자, 여기 있는 이 작가의 어떤 신분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작가의 신분이 자, 이렇게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양반 사대부인 것 같아요. 자, 높은 지체에 있는 양반이니까, 자, 뚜껑이 없는 가마를 타고 이렇게 지금 여기를 여행을 하고 있죠. 점심을 먹은 다음에 만물초로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자, 만물상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단 말이야, 봉우리들이.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 그 경치가 상당히 좀 아름답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곳에 가는 길에, 자, 온정이니까 따뜻한 온자에 우물 정자입니다. 거기 우물이 따뜻한 우물이 있나 봐. 여기를 지난다기에 이 극락국에 넘어서서 오리, 한 2km 정도를 갔더니 주막집이 있고 그 옆에 진짜 우물집이 있네요, 지금. 자, 문을 열고 이 우물 안을 이렇게 구경했더니 향하탕이 느려 놓여 있대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가 봐. 쌍으로 느려 있고 또한 널쩍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자,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그랬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자, 우물에 대한 묘사 그리고 지금 전문이죠. 자, 이 기행 가사의 경우는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여행 코스인 여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고 들은 견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감상도 보일 겁니다. 자, 계속 밑에. 자, 보슬비가 지금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자, 20일 조반. 자, 여기 날짜가 나오네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이게 일기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은 흐리고 안개에 덮여, 자, 아까 만물상을 구경하러 준비하고 내려가니, 자, 지로승, 자, 스님입니다. 자, 스님과 중학 주인이 붙들고 만류합니다. 아,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어요. 자, 만물초 가는 길이 여기서 70리, 왕복으로 70리니까 28km를 가야 돼. 꽤 머네. 그런데 청명한, 자, 맑은 날씨에도, 자, 또 구름이 끼면 여기 이 만물초, 이 봉우리들을 볼 수가 없는데, 자, 지금 하물며 비가 오는 날 지척을 어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가도 결국 그 구경 못 한다. 만물초 구경, 그 봉우리들 구경 못 하니까 가지 말라 이거야. 특히 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자, 힘들게 들어가서 산민만 겨우 보고 오면 분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힘들게 그 먼 거리까지 행차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날씨가 흐려서 경치를 구경하지 못하면 얼마나 분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해서. 들으니 그럴듯도 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여겨 동의를 해서, 국내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주고, 이제 국내산, 금강산입니다. 자, 이때 이 복내산, 금강산에 다시 올 약속을 이제 다음에 이 금강산에 오게 되면 꼭 어디를 들러야겠다? 이 만물상을 보고 가야겠다? 자, 그걸 남겨놓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행 차림을 다시 차려가지고는, 자, 여행 경로를 바꿨죠? 어디로? 자, 총석정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강산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을 하니, 12,000 봉우리의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지금 금강산을 이제 여행을 마치고, 어디 쪽으로요? 강원도 이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여행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한편으로 자기의 눈에 그 12,000 봉우리가 어때요? 눈앞에 이제 뚜렷하게 보인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강산 빼하는 경치에 대한 감동이 좀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 가볼까요? 가도 돼. 자, 밑에 기행 수필 부분인데, 자, 여기도 이건
지금 현대 수필이고요. 자, 7월 3일, 자,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총석정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거꾸로 누가? 이 작가는 총석정이 아니라, 이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이 총석정이 아니라, 자, 송전으로 먼저 왔나 봐요. 자, 이 송전이라는 곳은 소나무 송자에 밭전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거기 경기도, 아니, 강원도 그 양양 쪽에 가면 거기 송전 해수욕장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쪽 지명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구체적인 지명입니다, 지금. 자, 이것도 그럼 뭐가 돼? 자, 구체적 지명과 함께, 자, 여기서 이제 여정이 되기도 하겠네요. 자, 이쪽에 이제 왔고, 자, 송전처럼 좋은 데가, 자, 이렇게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자, 여기 이곳이, 자, 어쨌든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자, 세별장, 이 세별장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빌려준 별장을 얘기하는데, 자, 이거 하나 없을까? 그랬으니까, 한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수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이름이 이게 여관이라고 지금 쓰여 있대요. 자, 이렇게 크게 쓰여 있는데, 이름 있는 집으로 정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동해 여관으로 지금 숙박, 여기를 잡았나 봐, 지금. 자, 여기까지 보시면, 강원도 쪽, 동해안 쪽을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글쓴이가 이 송전 지역, 송전 해수욕장 있는 그 경기도 강원도 양양 쪽을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곳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봐.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곳에는 어떤 별장, 숙박시설도 잘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관이라고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동해 여관이라고 쓰여 있길래, 바로 이 동해 여관에 지금 하루 1박을 했나 봐. 자, 오른쪽 갑니다. 자, 고저가 곡간. 자, 고저라는 곳은 이 강원도에 있는 그 지명 이름인데, 자, 곡간 바다 그대로인 듯이 이 송전이란 이 곳은 솔밭 그대로다 그랬습니다. 자, 고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 지금 이곳. 자, 송전이란 곳도 소나무 송자의 밭전자였잖아요. 말 그대로 이곳에는 뭐가 많다? 이 솔밭이 많은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대로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뭔가 아직까지 이곳은 지금 개발이 되지 않았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 자, 밑에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혀 있고 해풍, 이 바닷바람에 자란 소나무들이라 자, 툭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이 파라솔이라도 아주 요즘 유행형들이다 그랬습니까? 이 파라솔이 뭔지 아시죠? 그 햇빛 가리개. 그래서 이 소나무가 지금 가지는 별로 없고 이것이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듯이 이렇게 지금 그 모양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모습의 파라솔이다. 이게 소나무죠. 소나무가 이 파라솔 모양을 띠고 있대요. 그 밑에 돗자리나 깔아 놓으면 소나무 하나, 그 다음에 마다가 자, 훌륭한 정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소나무만 보면 봄인 듯 하고요.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윤택하대요. 자, 땅만 보면 또 가을인 듯 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또 모래가 보드랍지만 않고 쨍쨍 소리가 날 듯 양명하다. 이 양명하다는 것은 환하고 밝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모래가 보드라우면서도 어때요? 좀 환한, 밝은 빛을 이렇게 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송전,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나가겠는데,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서 있는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건데,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이 반듯하고, 이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송전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그게 반듯하면서, 자, 여기서 이 길, 고운 길. 자,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하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길이 끝나면 자 이제 어떻게 이 바닷가 쪽으로 이 길이 끝나면 자 그쪽에 이제 어떻게 천공, 자, 텅 빈 하늘과 해와, 자 넓은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이제 그쪽에 이제 바다가 있겠죠? 동해안 바다가 보일 거야. 거기엔 지금 떡 거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의 것이되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바로 철봉이 하나 있답니다. 하여튼 뜬금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왜? 그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고 앞에는 수평선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철봉이 하나가 떡 으뚝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되게 초현실적, 뭔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느껴.
자, 그래서 여기는 서술자인 나는 뛰어가서 매달려 턱걸이를 겨우 4번을 했대요. 바다는 물결이 셉니다. 뽀얀 수맛, 이 물 거품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려쓰고, 바다에 지금 파도가 지금 많이 치고 있고요.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에서 나부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서 꺾어 들어야 코를 찌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글쓴이는 바다가 되게 젊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밤에 창문이 하도 밝기에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답니다. 자, 고이 적삼이 추울이 많지 산산하나 다시 여관을 나섰다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여기 글쓴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밝은 이제 밖에는 지금 구름달이 떠 있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다시 낮에 봤던 길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풍경을.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산산하지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낮에도 이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이 그림자는 하나도 없고요. 달빛만이 꽉 차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발에 물결이 사사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같고 길뿐이 아니라 솔밭도 그렇고 철로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요. 달은 또한 큰 하나의 바다처럼 보여진대요. 자 그리고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서는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빛이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넓은 그 달의 바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인간 지구의 바다 자체는 너무나 작아 보인대요. 자, 그다음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서는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고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자, 성스럽기까지 하답니다. 자,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는 솔바, 들창 하나 열리지 않는 이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자, 정말 정이 깃든 이 물건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지 밝아 있구나. 자, 이 지금 바닷가에 자, 이게 달이 지금 밝게 빛난단 말이야. 자,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걸까? 끝없는 사막, 그 다음에 끝없는 해양, 넓은 바다, 그리고 무인도, 그리고 자, 높은 산 봉우리들, 남극 북지의 빙원들, 그리고 무수한 천공, 하늘, 창공, 이게 달린 별의 세계들. 참 달은 무섭도록 크고도 무섭도록 무심하다고 느껴졌대요. 자,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만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주도다 그랬으니까 자, 나같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이 세상이 참 이 우주로 따지면 나는 뭐예요? 아주 미세한 존재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 뭐를 이 달을 보면서 달의 어떤 뭘 느낀대요? 자, 여기서 나름대로 여기서 어떤 성스러움도 느끼고 한편으로 달이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좀 무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해촌이니까 바다의 자의 마을 촌자, 바닷가 마을을 여행하고 쓴 동해안 바닷가를 여행한 일기문, 일기 형식의 수필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동해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흥, 자, 이것을 적어놨네요. 자, 22번에 갑니다. 가나의 공통점이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 자, 3번에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여기서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왼쪽 가작품에서는 뭐가 있었죠? 자, 이 사자분과 용소에 얽힌 전설 이야기도 들었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이 우물집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자, 지금 어디 주막집에서 이 만물상 구경 가려다가 이제 총석정으로 이제 여행 코스를 바꾸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그 윗부분이 되겠죠? 이 사자봉이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용소 부분에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태도. 그리고 나에서는 이 송전, 바닷가 주변에 자, 이것을 보고 나서 거기서 느끼는 자연 친화, 여기 달방, 보름달을 구경한 이것에 대한 어떤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입니다. 자, 22번, 1번에서는요. 자, 사회적 차원까지 일반화된 부분이 보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절의 변화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자, 4번에 지금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없었고 자연의 극한적 상황에 대한 제시 없었고 인간의 나약함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서 만물초 바다로 가는 길. 자, 여기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만물초는 지금 여기 있는 화자가 가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날이 흐려서 날씨가 되게
날씨가 좋지 않아서 결국 가지 못했던 공간이고, 그 다음에 B는 지금 바다로 가는 길은 글쓴이가 지금 그 달밤에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여기는 낮에 걸었던 길이네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자, 1번에서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는. 날씨가 불순해서 못 갔어요, 지금. 자, 2번에서 많은 사람을 마주치는 길도 아니고 되게 한적했죠.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4번에서는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난 길도 아니고, 일행을 마중 나온 길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자와 글쓴이가 걷기 편한 길은 D, 이건 맞지만 A 자체는 만물적 하는 길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됐죠? 자, 24번에 갑니다. A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걸 하지라고 했는데, 자,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사장을 본 게 아니라 사자봉에서 건너편 산을 봤더니 정말 거기가 이게 큰 돌 하나가 이렇게 빠진 것 같은 자, 그런 틈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 아, 이 전설이 그럴듯하구나, 이렇게 느꼈죠. 네, 답 4번. 뒤바뀌었습니다. 자, 1번에 화자는 지금 뭐예요? 자,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는 모습을 제시했고, 2번에서는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이 사자 형상의 밑임을 제시했고, 자, 3번에서는 돌 하나가 바로 연못에 용이 재주를 부려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5번에서는 자, 이 중의 말을 듣고는 산 중턱의 틈과 이 돌을 견주면서 그 크기가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럴듯하다고 얘기했네요. 답 4번. 자, 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적절치 않은 건데, 자, 여기서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자, 이거 철봉에 매달렸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초현실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 바닷가에 지금 뜬금없이 지금 뭐가 하나가 있어? 철봉이 하나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게 초현실파 그림과 같다고 얘기했던 거고, 자, 이것이 혼례식장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곧장 똑바로 나 있는 어디 바닷가를 향해 나 있는 그런 모래길. 자, 이거 자체가 뭐로 본 거야?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걷는 그 모습을 상상한 거니까 자, 이 위에 있는 철봉에 매달리는 행동과는 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나머지 1번에서 소래의 생김새의 파라솔을 연상했고, 자, 3번에서는 이 물거품이 눈보라처럼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다가 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에서는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세상 곳곳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발견을 했네요. 자, 마지막 5번에서는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에 비치는 이 달빛을 사람의 미미함, 자기는 보잘것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걸 대비하면서 달의 무한함에 대한 어떤 사색, 깊은 생각에 젖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6번 보기 정리했었죠?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가에서 우물집을 문을 열고 구경하는 데서 자, 여기에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온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는데요. 자, 여관집을 나온 거는 지금 어떻게 낮에 봤던 그 경치를 다시 보고 싶어서 나온 것 같아. 이건 동일한 장소 맞지만 우물집을 영어로 본 것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신기하네. 우물을 이렇게 했네. 그 우물을 이렇게 여러 번 처음 본 우물이기 때문에 이걸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나머지 1번에서는 극락곡에 넘어가지고 오리길을 왔다고 했으니까, 자, 시간적 순서에 따른 장소 이동이 보이고, 톨의 모습을 프로 윤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대상에 대한 인상도 표현을 했고, 자, 4번에서 20일, 7월 3일처럼 날짜를 밝힘으로써, 자, 일기 형식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에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 자, 이것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에서는 바로 이 주막집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저 만물상 같은 거 못 보니까 갈 생각도 만료를 했으니까 이것도 정보를 이렇게 얻은 경험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